안녕하세요, 피아노 기술자입니다. 지난번 영상에서 해머를 가공을 테일 가공까지 전부 다 해서 이제 해머를 다 했으니까 붙였겠죠, 액션에. 그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지금 영상에서 댐퍼를 이렇게 프라이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 빼고 있을 거예요, 풀러가지고. 근데 이제 이 앞전에 뭐 댐퍼 스톰레이를 위로 최대한 붙여준다던가, 그리고 뭐 이제 소스테너토 탭, 소스테너토 날이라고 해야 되나요? 하여간 그 부분, 그런 것들을 뭐 댐퍼 빼기 위해서 뭐 갈구치, 그러니까 이제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그 전에 이제 제거하는 영상은 찍긴 찍었는데 아무리 봐도 뭘 하는 건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더라고요. 뭐 안 나와요. 그 가려져 있으니까. 피아노 속에서 막 이렇게 작업을 하니까 카메라로 이렇게 찍긴 찍었는데, 그래갖고 그냥 뭐 그거 뭐 어렵지 않죠. 그냥 뭐 나사 풀르면 되는 거니까 나사 풀러서 그런 거 다 제거했고, 이제 댐퍼는 보시면 댐퍼 그 끼워져 있는 게 이제 위에 나사식이잖아요. 보통은 뭐 십자 드라이버나 뭐 일자 드라이버나 하여간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나사를 조이고 풀고 할 때 댐퍼 쪽은 저 드라이버를 쓴다기보다는 프라이어를 즐겨 씁니다.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작업하기 편하더라고요, 해보니까.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합니다. 그리고 뭐 작업하시면서 유념하실 거는 딱 제 생각에 하나밖에 없어요.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. 순서대로 넓이가 틀리죠. 뭐 댐퍼 펠트 모양이 틀릴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 순서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. 뺄 때도 순서대로 빼고, 그리고 만약에 이제 번호가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안 써져 있으면 헷갈릴 것 같으면 번호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무조건 씁니다. 번호가 없으면 나중에 안 헷갈리니까 보관할 때도 번호가 있어야 용이하고. 그래서 하여간 그거 외에는 뭐 빼는 거 어려울 게 없죠. 자, 그리고 댐퍼 뺀 길에 댐퍼 위에가 지저분하니까 한번 닦아주면 좋겠죠.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닦아줍니다. 자, 그리고 댐퍼 로드, 저기 있는 은색, 저것도 이제 피칼 케어랑 뭐 융이나 뭐 저런 천, 어쨌든 그런 종류를 갖고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저게 이제 뭐 지저분하면 보기 싫은 것도 있겠지만, 저 댐퍼 로드 이제 댐퍼 가이드 홀이 있어요. 보면 이제 그거를 이제 쇠랑 나무랑 직접 닿으면 안 되니까, 소리가 나니까 그 안에 천이 이렇게 끼워져 있는데, 그 천에 어쨌든 닿겠죠. 뭐 그러다 보면 뭐 천이 아무래도 로드가 지저분하면 천이 상할 수도 있고,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작동에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고, 그러저러한 이유로 닦아줍니다. 뭐 닦아주면 되겠죠, 그죠? 자, 댐퍼를 다 제거해준 후에는 이제 현을 제거를 해줄 겁니다. 근데 현 제거하기 전에 현을 그냥 이제 끊어버리면 아직 현에 장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이 팡팡 튀어요. 그러면 뭐 피아노도 상할 수 있고 안 좋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반 바퀴 정도에서 한 바퀴 정도, 대략 한 반 바퀴 정도 이렇게 풀러줍니다. 그러면 이제 장력이 풀리면서 현이 아래로 축축 처지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커팅을 해주면 크게 반발 없이 이렇게 쉽게 커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사용하는 저 렌치라 그래야 되나요? 저거는 이제 그 밑에 저게 소켓에 맞는 걸, 튜닝 핀하고 저 소켓에 맞는 뭐 아무거나를 갖다가 위에를 자르고 튜닝 핀을 용접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 하나 만드시면 좋아요. 뭐 선 전부 다 갈 일이 있으면 뭐 풀거나 당기거나, 그것도 선이 이제 출장 나서
뭐 한두 개 끊어진 게 아니라 좀 여러 개, 뭐 한 네다섯 개 뭐 이렇게 끊어졌다 그러면 저런 거 하나 있으면 정말 작업하기 편하죠. 그리고 선 교환할 때는 어쨌든 저런 공구가 있어야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원활해집니다. 자, 선의 장력을 어느 정도 전부 풀어줬으면 저렇게 니퍼를 가지고 잘라주시면 됩니다. 저 니퍼가 좀 아담하죠? 근데 저는 그냥 저걸로 잘 잘리더라고요. 근데 이제 뭐 좀 편하시게 하시려면 큰 니퍼 같은 거로 작업하면 좋겠지만 저는 뭐 그냥 저걸로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걸로 작업을 합니다. 그리고 뭐 유의하실 점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선을 끊어낼 때 아무래도 선에 닿으면 손이 찢어질 수도 있고 스치다 보면 손이 이렇게 상처가 나겠죠. 뭐 찢어진다기보다는 긁히겠죠. 긁힐 수도 있고 또 녹슨 쇠이기 때문에 뭐 화상풍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피아노 조율사분들은 최소한 화상풍 예방주사 하나씩은 맞아놓는 게 좋을 겁니다. 저도 이제 옛날에 맞았었는데 그렇죠. 남자들은 훈련소 가면 어쨌든 한 방씩 맞죠. 그렇구요. 그래서 이제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. 그거만 조심하면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선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. 아참, 그리고 이제 어그라프 아래쪽으로 끊어냅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? 튜닝핀 쪽, 어그라프에서 튜닝핀 위쪽으로 끊는 게 아니라 튜닝핀 쪽으로,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? 그러니까 어그라프에서 선 쪽으로 더 가깝게 끊어내는 게 아니라 튜닝핀 쪽으로 끊어내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. 이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게 좀 애매한데, 그 어그라프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게 중앙선입니다.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선 쪽으로 넘어가서 끊는 게 아니라 튜닝핀 쪽으로 넘어와서 끊는 게 편합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선을 어쨌든 그 튜닝핀에 감겨 있는 선 꽁다리라 그래야 되나요? 그게 있죠. 이제 그거를 잡아 빼야 되는데 이제 어그라프 밑으로 그 꽁다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빼내기가 어렵겠죠. 그러니까 이제 어그라프가 안 걸리게 그 꽁다리가, 그리고 또 이제 어차피 긴 쪽 선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집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어그라프에서 튜닝핀 쪽으로 나오게끔,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, 어그라프 아래쪽으로 그래야 되나, 그렇게 끊어주면 됩니다. 그 외에는 뭐 그렇죠.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선 꽁다리를 굉장히 어렵게 크르고 있습니다. 저거 굳이 저렇게 안 크르셔도 되고, 튜닝핀에 이제 선이 이렇게 꽂아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부분을 옆으로 툭 밀어내고 그냥 쭉 빼셔도 됩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걸 헷갈려서 저렇게 풀었는데 프레임 도색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몸에 배있으니까, 이제 제가 저렇게 푸는 거는 이제 그 꽁다리 튜닝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다 보면 이제 그 프레임이 잘못 작업하다 보면 이제 작업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프레임의 상처가 조금씩 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면 이제 뭐 송곳이나 일자 드라이버 같은 것도 이렇게 밀다 보면, 힘을 어떻게 주다 보면 이게 아래로 톡 하고 찍히니까, 그래서 저는 그게 싫어서 이제 보통 작업할 때 이제 저런 식으로 돌려서 크는데, 그러면 이제 기스가 거의 안 나게 제 경험상 풀 수가 있어서, 또 어차피 저거 프레임 도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렇게 풀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. 그러다 저렇게 풀다가 저희 아버지가 야, 너 그거 왜 그렇게 풀어? 그냥 그렇게 풀어. 어차피 도색할 거잖아. 이랬고, 맞다 하고 저도 다시 좀 편하게 풀었는데,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튜닝핀을 클러야겠죠. 저도 옛날에는 저런 기계를 안 썼습니다. 디월트 걸 산 거고요. 뭐 디월트 걸 사고 싶어서 산 건 아니고, 제가 뭐 보시 거를 주로 많이 쓰는데, 그냥 공고상가를 갔더니 그 본인들은 보시 거를 취급을 주로 안 한다고, 디월트 걸 한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 토크량
그 튜닝핀 토크가 뭐 제조사에 물어보시면 뭐 있을 거예요. 그 최대 토크보다 그 오버해서 사면 당연히 튜닝핀이 풀리겠죠. 당연한 거죠. 그래서 그 오버해서 그냥 괜찮아 보여서 그냥 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토크만 오버해서 사시면 저런 렌치 임팩트 드라이버, 렌치 되게 중요합니다. 저 어차피 그 전에 렌치로 이렇게 한 거니까 렌치 임팩트 드라이버인가, 하여간 저런 드라이버 중에 렌치 타입을 끼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. 뭐 그런 거 사셔서 이렇게 크르시면 되겠죠. 그렇구요. 자, 그리고 댐퍼 작동부를 제거를 해줍니다. 저거 뭐 크게 문제가 없으면 제거를 안 해줘도 되는데 지금 수리하고 있는 피아노는 연도도 많이 됐고요. 그리고 이제 댐퍼 작동이 원활하지도 않았고 납이 많이 없는 상태였어요. 그래서 이제 댐퍼 작동부를 다 일일이 제거를 한 거고요.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연도가 얼마 안 됐고 뭐 연도를 떠나서 피아노 상태도 괜찮고 댐퍼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봤을 때 작동에 전혀 문제가 없다, 그러면 제거를 안 해줘도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댐퍼 작동 테스트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 쳐보면 알죠. 그거 많이 해보시면 감이 옵니다. 그거 그렇죠,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손가락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쳐보면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게 됩니다. 몇 번 하다 보면 알 수밖에 없어요. 금방 알게 돼요. 뭐 하여간 그렇죠. 손가락으로 톡톡 쳐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빼고 안 빼고 하면 되는데, 얘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제거를 편하게 해준 겁니다.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뺐는데 이렇게 전부 다 뺄 때는 아예 댐퍼 레일이라 그래야 되나, 뒤에 이제 댐퍼 나사가 쪼여져 있는 그 레일을 통으로 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그냥 저렇게 하나하나 빼는 게 나중에 작업할 때도 편할 것 같아서 저렇게 뺐고요. 뭐 상황에 따라서 레일을 통으로 빼고 통으로 끼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뭐 알아서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.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. 그죠? 그렇고요. 요거 뺄 때 주의하실 점은 저 순서, 뺀 순서에 맞게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얘도 저 같은 경우는 번호가 써져 있으면 굳이 번호를 표시 안 하지만 번호가 안 써져 있으면 저 무조건 씁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위치가 바뀌다 보면 뭐 작동이라 그래야 되나요? 하여간 뭐 그 댐퍼가 올라오는 모양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위치에 따라서 납의 무게나 개수가 틀려집니다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제 꼭 저 같은 경우는 번호가 안 써져 있으면 번호를 쓰고요. 꼭 번호가 써져 있으면 잘 보관하면 되겠죠. 그죠? 자, 그리고 뭐 이상한 공구가 등장을 했습니다. 저거 얀에서 산 거고요. 저 별게 아니라 이제 납이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납이 완전히 나무에 이렇게 안착이 돼 있지 않다는 거겠죠. 그래서 납을 찝어줍니다. 납이 이렇게 변형이 잘 되는 금속이라 그래야 되나요? 그런 거다 보니까 저걸로 이렇게 힘을 줘서 찝어주면 나무 이렇게 꽉 타이트하게 들어가면서 이제 고정이 되겠죠. 그리고 저걸 안 해주면 뭐 이제 다그락다그락 소리도 날 수 있고 납이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줍니다. 저걸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여간 계속 갈고 치더라고요. 저 편집할 수도 없고, 그래서 그냥 미리 한번 털고 가는 겁니다. 저 얀에서 샀습니다. 자, 그리고 댐퍼 작동부를 다 뺐습니다. 근데 이제 빼서 보니까 납이 중간중간에 빠져서 도망을 가버렸죠. 그래서 이제 저 납을 이렇게 맞는 거를 갖다 끼워줍니다. 끼워주는데 저는 저 납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메이커별로 댐퍼 작동부를 한 세트씩 사시면 좀 대충 영창 3익 야마하니까 뭐 그렇게 사시면
뭐 쓸 수 있습니다. 분해해갖고 쓰면 되겠죠. 근데 이제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는 그렇게 쓰는데, 이제 사람이 항상 야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게 좋을 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. 근데 이제 야매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, 납이 잘 녹아요. 잘 아시겠지만. 그래서 이제 그 납을 인터넷 같은 데서 납 그냥 사면 쌉니다. 뭐 이렇게 납 찾아보시면 싸요. 그 브루스타에 주전자에 넣고 끓이면 끓여집니다. 근데 제가 이제 주전자 입구형을 좀 큰 거를 쓰다 보니까, 예전에 저도 한번 그래 본 적이 있는데, 그거를 이제 어느 틀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부면, 이제 굳으면 그걸 빼내면 그게 이제 그 사이즈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.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, 입구 분량이 제 건 커서 그때 애를 먹었었는데, 그 제가 찾아보니까 커피 드립용 주전자, 그게 분량이 있고 구멍이 이렇게 얇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로 쓰시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진짜 이거는 별로 추천 안 되는데, 진짜 내가 진짜 너무 귀찮은데 납이 없으니까, 이게 무게가, 납이 없으면, 납이라도 그게 꽉 차게 있으면 무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? 어느 정도는 뭐 딴 것보다 저게 되게 크겠죠. 뭐 근데 이제 저거를 어쨌든 맞춰줘야 되는데, 완벽하게 그런 수까지 맞춰서 맞춰주긴 어렵고,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, 그럴 때 이제 쓸만한 방법은, 진짜 이거는 추천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야매로 쓸 수 있는 방법은, 그 아까 전에 이제 납을 커피 드립 그 잔에 끓입니다. 그러면 이제 완전 액체가 돼서 찰랑찰랑 거려요. 그거를 이제 저 댐퍼, 그 납이 없는 부분에 반대쪽에다 이제 종이 테이프 같은 걸 이렇게 붙입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다 납을 부으면 어느 정도 맞게 들어가겠죠. 근데 이게 추천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. 제가 말했듯이 그냥 메이커에서 어차피 나 이걸 밥 벌어먹고 살 거면 한 세트 사세요.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이제 그런 야매 방법도 있다, 뭐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다,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이거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. 하여간 그렇고요. 자, 그리고 당연히 댐퍼 작동부에도 뭐 센터핀이 존재를 하죠. 센터핀, 뭐 댐퍼, 소스테너토, 탭이라 해야 되나? 그 소스테너토 작동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삐적 튀어나온 거 있죠. 그 부분에도 센터핀이 당연히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그 댐퍼가 작동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앞뒤로 센터핀 3개가 있을 거야 아마. 그 센터핀을 다 하나하나 작동이 잘 되는지 체크해주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작동이 잘 안되면 그전에도 계속 했듯이 디마제를 해주고 센터핀을 교환해주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이게 말이 간단한데, 이게 그래도 수리라는 게 센터핀 교환과의 싸움입니다. 그리고 이제 센터핀 교환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제 뭐 무게 배분 이런 게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무게가 제대로 배분이 당연히 안 되겠죠. 무게를 내가 아무리 뭐 배분을 해도 그게 의미 있게 작동도 안 하고 제대로 배분할 수도 없고.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레피티션 센터핀이든 뭐 해머 쪽 센터핀이든 댐퍼 쪽 센터핀이든 다 일정한 무게 안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야 그 무게가 의미가 있어지고 작동이 원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센터핀이 되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랜드 수리를 하게 되시면 이제 센터핀 교환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숨 쉬듯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센터핀 교환이 제일 힘들어요, 네, 그랜드 수리하면서. 아, 짜증나. 하여간 그렇습니다. 자, 이번 영상은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 이 다음 영상이 뭐 어그로프 닦고 이제 뭐 프레임 도색하고 뭐 이런 영상이라 너무 이게 붙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 하는 거고요. 뭐 잡담을 좀 해보자면, 제가 요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지난 영상들에서도 그렇고 보면 무게 얘기를 계속해요. 이게 이제 무게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,
무게는 보통 이제 얘기할 때 하강 무게와 상승 무게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. 근데 하강 무게는 어쨌든 건반이 눌렀을 때 무게를 대충 뜻하는 거고, 그리고 이제 상승 무게는 어쨌든 건반이 완전히 내려갔을 때에서 이제 완전히 끝까지 올라왔을 때, 뭐 이것도 사람마다 다 얘기가 틀려요. 뭐 이론서마다 다 틀리고,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게 뭐 상승 무게다 뭐 그런 양반도 있고, 뭐 하여간 그게 다 틀려요. 하강 무게도 이제 내려가기 조금이라도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게 하강 무게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, 근데 저의 기준은 어쨌든 이제 완전히 눌러놨을 때 상승 무게 같은 경우에는 납을 이렇게 올려놓았을 때 그게 건반이 끝까지 올라와야 그거를 저는 이제 그 무게를 인정을 합니다. 그래서 상승 무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엔 최소한 15g 정도는 건반이 완전히 밀어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이제 하강 무게 같은 경우는 뭐 기준이 없죠. 뭐 상승 무게에 맞춰서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, 상승 무게 최소 미니멈 15g은 나와야 이제 가는 거니까. 그리고 이제 하강 무게가 제가 측정하는 기준은 어쨌든 건반이 내려가서 그 드롭 스크류의 레피티션이 뭐 닿을 때, 대충 설명을 하자면 그때까지 건반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갈 수 있는.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더 밑으로는 왜 안 내려가는 걸 재질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, 이제 드롭 스크류가 닿을 때 이제 잭과 너클도 닿고, 그리고 뭐 잭 테일과 뭐 이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이 한꺼번에 닿으면서 순간적으로 많은 마찰력이 필요로 해요. 그래야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강 무게는 그것보다 이제 더 내려가게 무게를 잰다면 그 많은 무게를 필요로 하다 보니까 그 드롭 스크류의 레피티션이 뭐 닿을 때까지 저는 그렇게 측정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그 하강 무게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는 방법이 메이커마다 좀 틀리고 기술자마다도 좀 틀리고 그런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근데 하여간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, 요번에 이제 댐퍼를 어쨌든 작업을 했잖아요. 댐퍼 이렇게 영상 유심히 보신 분들이면 느끼실 텐데, 저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댐퍼 납의 개수도 많아지고,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댐퍼 쪽 무게가 점점 증가를 하죠.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저음 쪽 선은 기본적으로 굵고 진동폭도 크고,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댐퍼도 길어져야 되고, 그 댐퍼를 지음해주는 천도 뭐 이제 좀 더 길어져야 되고, 뭐 그러다 보니까, 그리고 이제 그 선을 지음할 때 내려오는 무게 자체도 좀 더 커져야 이 선이 지음이 정상적으로 잘 되겠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이 뭐 조금 더 많이 무겁게 달리는 거겠죠, 저음 쪽으로 가면 갈수록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, 저음 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게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죠. 기본적으로 해머 사이즈도 커지는 데다가 댐퍼 쪽 무게도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보통 메이커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, 고음 이제 액션을 뺀 상태에서는 보통 이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그랜드 피아노 많이 쳐보신 분들이나 뭐 업라이트 피아노도 뭐 이제 스프링 때문에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, 뭐 어쨌든 울림 페달을 밟으면 이제 저음 쪽 무게가 오히려 고음 쪽보다 그 건반 눌렀을 때 무게가 더 가벼워지고, 그리고 이제 울림 페달을 떼면 이제 저음 쪽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, 뭐 그런 거를 느끼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, 이 하강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얘기는 시속 원리니까 이게 상승 무게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지금 요 피아노 같은 경우는 해머를 교체를 하고 뭐 이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머 무게가 틀려지니까 어쨌든 특히 저음 쪽 같은 경우는 상승 무게가
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,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반이 안 올라와요. 그럼 작동이 안 되고 연타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무게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. 이제 그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. 그 조율사 옆에 가면 무게. 근데 하여간 그래서 결론이 뭐냐? 그 해머를 교체하거나 이런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건반 쪽에서 무게 배분 작업을 다시 해줘야 돼요. 뭐 납을 빼거나 납을 집어넣거나 뭐 이제 그런 방식으로. 그래서 하강 무게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뭐 미니멈 사람마다는 틀리겠죠. 저는 최소한 15g 이상은 나오게끔 해줘요. 건반이 약간 뭐 무거워진다든지 뭐 그런다 하더라도 뭐 어쨌든 그렇고요. 뭐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저도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. 그렇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